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빅뱅에서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나타났는데 불균일하게 미세하게 불균일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거기까지 기억나요? 그렇게 미세하게 불균일한 부분에서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전제를 두고 수업을 마쳤죠. 그래서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별의 탄생이라든가 태양계의 탄생, 지구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별의 탄생이라고 해서 나와요. 자, 책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보고 정리를 할게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성이라고도 불리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빛은 어떻게 내는가? 에너지원, 핵융합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핵융합 반응에서 어떤 과정이 거쳐지는가? 핵융합을 할 때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결손되고요. 이렇게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방출되더라라는 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3번에 핵융합 반응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을 말한다. 핵융합 과정에서 줄어드는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있을 거야.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쵸? 그래서 4개의 양성자가 있다. 양성자가 있는데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돼. 그래서 얘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요, 한 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일단 온도가 높아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빅뱅 할 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거운 것들이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중성 원자까지 만들어졌지. 그거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뭘 봤냐면은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죠? 처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개수가 같았지. 근데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는 것만 일어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중성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양성자밖에 없는 상태야. 그치? 이미 헬륨 원자핵이 다 만들어져 중성자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 양성자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로 높아졌다.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양성자 4개로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 없어요. 왜?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랑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성자 4개가 그냥 결합하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중간 과정이 일어날 거야. 이때 이 수소 원자핵 양성자 4개의 총 질량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총 질량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다?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크더라. 그러면 핵융합 반응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해.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로 빠져나갔다고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라는 얘기고요. 이때 이 에너지가 빛이나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밝게 빛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공식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E는 델타 M C 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식 하나.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델타 M 질량 변화량 결손 그리고 C는 빛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4개의 수소액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질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별은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핵융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결합을 하려면 일단 입자의 속도가 느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입자의 속도가 느리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 그리고요, 결합을 하려면은요, 얘네들 입자가 많아야지 결합을 많이 할까, 적어야지 많이 할까? 당연히 많이 있어야지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별의 4번이죠. 별의 탄생 장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밀도가 높고요. 그러면 입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입자가 많아야지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다라고 나와 있어요.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느리다라는 얘기죠. 입자의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결합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합할 수 있는 온도만큼 낮아졌다. 그래서 입자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별이 탄생 조건은 수소 핵융합 반응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온도가 낮은 상태랑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양성자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볼게요. 이제 자, 기억해 봤더니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미세하게 고르지 않은 온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도 했지만 미세하게 고르지 않은 온도 분포가 얘네들이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는 우주의 밀도가 미세하게 불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주의 밀도가 좀 더 큰 부분이 이곳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뭉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자, 우리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거 중력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만류인력, 중력이라는 거 배웠을 건데요. 얘는요, 만류인력 상수 G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력이니까 어떤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일 거잖아. 그치? 끌어당기는 힘인데 얘는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해. 그럼 질량이 클수록 인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밀도가 좀 더 큰 부분이야.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부피에 대한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질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만류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인 수축이 일어나요.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 지난 시간에 빅뱅 빵 터지고 난 다음에 팽창했잖아.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수축을 하면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겠죠. 수축하니까. 맞아요. 팽창할 때는 온도가 낮아지는데 수축을 하면 온도가 높아질 거야.
점점점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다? 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 별이에요. 그냥 밝게 빛나는 게 별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밝게 빛나는 어떤 천체를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디귿 물질이 뭉쳐진 부분에서 은하가 탄생하고요. 은하 안에서도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별이 탄생을 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요. 없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좀 지울게요. 자, 별의 탄생 장소가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주는요, 일단 빅뱅 이후에 수소랑 헬륨 기체랑 그리고 부유물들,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가스나 먼지가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성간물질이잖아. 가스나 티끌이.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보이는 게 뭐라고요?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별의 생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성간물질이 있을 겁니다. 성간물질이 있는데요. 가스나 먼지 같은 성간물질이 있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성운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이 만들어져요. 자, 성운 중에서 어떻게 얘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을 거야. 성운 중에서도 어떤 부분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니?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중력 수축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따뜻해져, 뜨거워져,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어. 여기도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밝게 보이는 별을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밝게 보이는 별을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얘도 계속해서 뭘 한다고요? 원시별도 당연히 중력 수축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점점 높아지다가 이 온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뭘 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얘도 뭐 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별인데요. 이 별 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별이기 때문에 무슨 별이라고 하면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 주계열성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였어요? 우주에서 만들어진 가장 많은 원소 수소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원소가 헬륨이었죠. 자, 그러면은 별이 만들어지는데 핵융합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져. 그럼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니까 수소 핵융합이 가장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별 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별이 가장 많을 거야. 주로 나타나겠죠. 그죠? 별의 계열을 나눈 거야. 어떤 별, 어떤 별, 어떤 별, 어떤 별 나누는데 수소 핵융합하는 별이 가장 많아.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로 나타나는 별 주계열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책에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성단물질들 성운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중력 수축을 한다. 됐죠? 성운 만들어지고요. 밀도가 높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중력 수축을 한다. 중력 수축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더라. 밀도도 커진다. 그지?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축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도 같이 커져요.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상승하더라. 자, 세 번째 원시별 성운 중심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여 밝게 빛나는 원시별이 된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밝게 보이는 것이 원시별이다. 자, 기억 보면 원시별의 중심 온도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낮기 때문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만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대.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요 수축이 좀 더 많이 일어나요. 성간물질이 원시별 주변으로 모여들어 계속해서 중심의 온도와 밀도가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원시별이 되고 난 다음에도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쵸? 중심에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4번에 별, 주계열성,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하여 중심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더라.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온도도 높아져요. 이때 온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주계열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덥냐? 자, 주계열성의 정의가 뭐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 밝게 빛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어떤 형태로? 빛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밝게 보이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태양이 주계열성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별이다. 태양이 별이다.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을 보면요.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게 뭐다? 태양이 만들어지는 순서다. 주계열성에서 별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별이 주계열성. 태양도 주계열성. 그럼 태양도 이 순서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가장 안정하여 별의 진화 단계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가장 안정화된. 자, 우리 안정하다는 것은 원소에서 보면은요, 온도가 낮을수록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 말고 에너지가 작을수록.
마찬가지 주기율성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또는 수소 원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 그래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그래서 주기율성이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별 중에서 가장 많다라는 얘기죠. 가장 많다.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에너지는 별을 이루는 기체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지만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겨 수척하려고 한다. 주기율성의 단계의 별은 이러한 기체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크기가 유지된다. 그럼 이렇게 봐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이고요. 이렇게 주변이 있어요. 중심에는요, 수소가 4개의 수소가 융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뭐한다?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핵융합 반응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얘들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방출된 에너지가. 그렇죠. 방출된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중심에서는 계속 뭐 한다 그랬니? 중심으로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 수축도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중력 수축하는 힘과 에너지가 방출하는 이 힘들이 어떻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중력 수축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요. 별의 질량이 클수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량이 크대. 자,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야. 그치? 중력이 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질량이 크면요. 뭐가 잘 일어난다? 중력 수축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은 중력 수축이 잘 일어나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밀도랑 온도가 쉽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뭐가 잘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쵸? 수소 핵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수소가 빨리 사용된다, 소모된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수소가 빨리 소모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주계열성이 수소가 빨리 소모되니까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명이 짧은 거죠. 그죠? 빨리 소모되니까 주계열성의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유는 온도가 빠르게 높아져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내용 잠깐 볼게요. 성간물질, 우주는 진공이 아니다. 수소, 헬륨, 그리고 먼지, 티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네들이 성간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중력 수축이요. 성운을 이루는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면서 수축하는 현상으로 성운의 중심으로 물질이 많이 몰려들수록 중력은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물질들이 끌어들여 회전하면서 수축한다. 이 과정의 물질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중심의 온도를 높이고 일부는 복사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된다. 그래서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진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는 것들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계열성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주계열성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주계열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로 나눌 겁니다. 그 별들이 질량이 작을 때 진화되는 과정과 질량이 어느 정도 클 때 진화되는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그 진화되는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치우고요. 볼게요. 별의 신화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별 잠깐 정리를 할게요. 성운이 있었고요, 그죠? 성운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뭐였다? 중력 수축을 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별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원시별이 다시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별의 진화에 공통적인 거야. 여기까지는 모든 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상태를 봤더니 안쪽에 뭐가 하고 있다? 수소 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는 당연히 어떤 기체가 존재를 할까요? 수소 기체가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상태가 주계열성 상태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방출되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수소 휉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델타 M C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밝게 빛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주계열성에서 이제 진화를 할 거야.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이렇게 둘로 나눌 겁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태양보다 작으면은요 중력 수축을 했는데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 휉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작으면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낮아.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난다고? 수소 휉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질량은 태양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수소 휉융합 반응에서 별이 만들어졌는데 이 별의 진화에 대한 것들 정리를 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중심에서 중력 수축을 해요.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하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휉융합을 해요. 휉융합을 하면은요 융합을 했으니까 좀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중심이 더 무거우니까 또 뭐래요? 중력 수축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또 그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이 휉융합을 해요. 그러면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중력 수축, 온도 상승, 휉융합, 중력 수축, 온도 상승, 휉융합 얘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중력 수축을 할 때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을 많이 한다라고 했어. 온도가 많이 높아진다라고 했고요.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중심 온도가 훨씬 더 많이 높아져. 그래서 휉융합이 훨씬 더 잘 일어나고요. 질량이 작으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휉융합이 일어나서 중력 수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핵융합을 할 수 없는 온도, 그치? 핵융합을 할 수 없는 온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요. 리모컨이 어디냐? 없어요? 그냥 할게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주계열성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헬륨이 되겠죠. 헬륨. 중심이 헬륨이 돼요. 그리고 주변은 뭐가 돼요? 수소가 있겠죠.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중심에서 뭐 한다고 그랬니? 중심에서 중력 수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헬륨이 뭘 한다? 중력 수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다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얘가 1억 켈빈 이상이 되기 전에 가열이 되겠죠. 얘가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얘가 뭐가 돼요? 가열이 되죠. 요 표면에서. 이해돼요? 가열이 될 거예요. 요 표면이 가열이 될 겁니다. 가열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질 건데 얼마나? 약 1000만 켈빈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면 주변이 1000만 켈빈까지 가열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뭐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단계가 거쳐져요. 헬륨이 있고요.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 층에서 뭐가 일어나요?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수소가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얘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헬륨이 뭐 3개 정도의 헬륨이 결합을 해서 탄소가 만들어져요. 탄소 또는 좀 더 결합을 해서 뭐 N개라고 할게요. 그냥 N개의 헬륨이 결합해서 탄소 또는 산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중심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헬륨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과정 볼게요. 요 과정에서 자, 가열되어서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중심의 온도는 높아지고요. 주변이 가열되었기 때문에 가열되면 주변에 헬륨이나 수소 기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체가 팽창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상태에서는요. 온도는 높아져요. 맞아요? 온도는 높아져요. 온도는 높아지는데 이렇게 할게요. 여기 온도 빼고요. 자, 중심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팽창하는 거잖아. 이 주변이 뭐 한다?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해. 팽창을 하면은 중심에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주변에는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니까. 우리 빅뱅에서 우주가 팽창할 때 온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낮아진다고 했죠.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하기 때문에 주변에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정리를 할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표면 온도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주변 온도가 표면 온도가 되겠죠.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그쵸,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별을 적색이라고 할 거고요. 주변 온도가 낮으니까 적색. 그리고 팽창했으니까 크기가 커졌죠. 그러면 뭐가 돼요? 큰 별, 거성이라고 하는 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헬륨이 탄소나 산소로 변하는 과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 과정 둘 다 적색 거성 단계라고 하고요.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얘가 완전히 핵융합이 일어났으니까 중심에 탄소나 산소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헬륨이 존재를 할 거고요. 수소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열의 진화 과정에서. 근데 여기에서도 중심에는 계속 뭘 한다고요? 중력 수축을 해요. 근데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 수축하더라도 탄소나 산소가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온도까지는 안 올라가는 거야. 중력 수축을 하고요. 중력 수축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 부분은 뭐예요? 기체니까 팽창을 하겠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안쪽은 수축되고 바깥쪽이 팽창되니까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작아진단 말이야. 그치? 중심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작아지니까 얘는 백색 외성이 만들어져요. 표면 온도가 적색보다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흰색이 된 거고요. 크기가 작아져서 왜소한 별이라고 해서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변별에 팽창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부는 팽창해서 뭐가 돼?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운은요, 뭐가 돼? 나중에 별의 재료로 다시 사용이 되는 거죠. 어디로 가서? 여기 가요. 아까 성운 있었죠. 별이 시작되는 단계, 요 단계. 다시 성으로 시작이 돼서 원시별, 주기혈성 2단계를 거치는데요. 자, 그러면은 원래 우주에서는요, 이 성운에는 헬륨하고 수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은요, 여기에 있는 거는 수소, 헬륨뿐만 아니라 탄소나 산소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원소가 별의 재료로 사용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이 과정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더라. 책에 있는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라고 나와 있고요. 질량이 작은 별,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할 때의 변화, 밝기는 증가하고요. 크기가 커지면 무조건 밝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적색이라고 밝기가 어둡다 이런 거 아니에요. 표면 온도가 낮은 거지 밝기가 어두운 건 아니에요. 크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밝기가 증가하고요. 내부 온도도 증가하고요. 표면 온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때 적색 거성의 진화, 헬륨, 요거죠, 그죠? 헬륨이 있는데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한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헬륨이 탄소나 산소로 변하고요. 그리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 나와 있고요. 헬륨 마지막 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모되어 헬륨으로 변했죠. 주계열성 단계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지되어서 바깥층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크기가 증가한다. 자, 여기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지되고 난 다음에 뭐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팽창된다라는 원인을 알면 돼요. 그냥 여기서는 그 원인 대신에 바깥층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지. 왜? 중심부의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깥쪽이 가열되어서 팽창을 한 거야. 이해되죠? 자, 중력 수축하여 내부의 온도가 밀도가 상승하고요. 중심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 과정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줬어요. 책에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3번. 적색 거성 중심의 헬륨이 모두 탄소, 산소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중심부터 볼게요. 더욱 수축하여 밀도가 높은, 수축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밀도가 높은 백색,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백색, 그리고 크기가 작은 외소한 별이 된 거고요. 중심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치? 질량이 작기 때문에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나 산소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바깥층은요, 가열이 되어서 어떻게 돼? 팽창하다가 우주로 방출되어 행성상 성운을 형성을 하고요. 얘는 별의 재료로 다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밑에 생각해보기 볼게요. 태양 질량의 0.08배 이하의 작은 성운의 경우 중력 수축에 따른 중심의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여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로 진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천체를 갈색 외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태양계에서 갈색 외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천체는 무엇이 있을까?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을 얘기하면 돼요. 목성이 갈색 외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갈색 외성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진화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찾았다. 저기 얼 건데 많이 추울 건데 좀. 자,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입니다. 태양 10배 이상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정 일어날 거고요. 여기까지 일어날 거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니까 온도도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 별의 크기가 얘보다도 훨씬 더 클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그냥 적색 거성인데 이 별보다 훨씬 크다라고 해서 초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적색 초고성이라고 나와있는데 크기가 커졌으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 초고성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이 다 거쳐져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과정이 끝났어. 그러면은 중심에 헬륨이고요. 주변에 수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과정이 거쳐지면은요. 요 과정 나오겠죠. 탄소랑 산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헬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존재하는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점점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철이 있어요. 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만들어져요? 주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산소나 뭐 네온, 마그네슘 이런 거 있어요. 뭐 네온이나 마그네슘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탄소나 산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헬륨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 측에 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기 바로 직전에 단계를 얘는 적색 거성이라면 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거성? 초거성 단계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계속해서 핵융합, 중력 수축에서 핵융합, 주변은 계속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초거성, 엄청나게 큰 별이고요. 거성이니까 당연히 큰 별이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요.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붉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적색 초거성, 그냥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철이 중요해요. 철이 중요해요. 철. 자, 철은요. 일단 첫 번째 별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다라는 거. 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다라는 거. 그러면 왜 여기까지만 만들어질까라는 거. 철은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고요.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얘 뭐해? 중심에서 중력 수축을 할 거야, 그지? 이 과정에서 중심과 중심과 주변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중심에서는 당연히 뭐 한다고요?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다가 뭐 한다?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해요. 이 폭발하는 현상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온도나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없고요. 언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폭발할 때 에너지를 핵융합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됐죠? 폭발을 했어요. 폭발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폭발하면서 이제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요. 둘로 나뉘어져요. 질량에 따라서. 왜요? 중심은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질량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거의 안 보이겠다. 중심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중력에 의해서 중성자별과 그리고 뭐요? 블랙홀로 나뉘어져요. 자, 질량이 10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별이. 질량이 10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10배일 수도 있고 100배일 수도 있고 1000배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성자별은 질량이 좀 작은 놈은 중성자별로 나타날 거고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엄청나게 큰 놈은요. 주변의 빛까지 끌어당기잖아.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만류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했잖아. 중력이 크기 때문에. 얘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어당기고 있어. 무겁단 말이야. 중성자별이라고 하고요. 얘는 블랙홀, 빛까지 끌어당겨. 질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은요. 어떻게 돼요? 폭발해서 날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면서 초신성 찌꺼기, 잔해 형태로 나타납니다. 얘가 뭐가 돼요? 다시 별의 재료,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거죠. 성분으로 해서 별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태양이 있고요. 주변에 행성들이 있어요. 그 행성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요. 그럼 지구에는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금, 우라늄 이런 것들은 철보다 무거워요.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다? 초신성 폭발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이때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초신성 폭발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 태양계는 최소한 이 초신성 폭발이 한 번 이상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책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질량보다 큰 별의 진화 나와 있고요. 초거성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주계열성은 더욱 팽창하여 초거성을 형성한다. 중심 온도가 높아서 탄소, 네온,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차례대로 일어나다가 중심에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왜?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요. 별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입니다. 됐죠? 자, 초신성 나와 있습니다. 그 폭발 현상을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핵융합이 중지되면 자체 중력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바깥층이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중심핵과 충돌하여 폭발을 한대요.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더라. 금이나 우라늄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고요. 3번 태양 질량의 3에서 15배, 아니 10배에서 15배 정도라고 할게요. 3에서 15배는 아니고요. 10배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 색액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별은 초신성 폭발 후 중심핵이 남아 밀도가 높은 중성자 별을 이루고요. 그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15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다. 빛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밑에 자료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고 표를 완성하시오. 순서는 여기 있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그러면 처음에 뭐가 돼요? 다 될 겁니다. 그죠? 다. 요 단계죠. 주계열성 단계가 처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계열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심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가가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탄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나가 마지막이 되겠죠. 당연히 중심 온도는요. 다보다 가가 크고요. 가보다 나가 클 겁니다. 밀도는요. 중심 밀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점점 커지겠죠. 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밀도는 증가할 거고요. 크기는요. 어떻게 돼요? 커졌다가 점점 커지겠네. 그렇지? 탄소핵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커졌다가 얘가 폭발하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아지는 거니까 크기는 점점 커진다 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진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별을 봤으니까 별의 일부인 태양이 어떻게, 네, 이거 찍어도 되냐고요? 네, 찍어도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나보다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워도 됩니까? 조금 시원해졌어요. 지금. 자, 24쪽에 태양계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태양이라는 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운설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태양계 형성의 가설 중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가설이 성운설입니다. 성운에서부터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운설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단계 보면은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요. 태양계 성운 일단 먼저 정리를 할게요. 책에 있는 것만 큰 것들만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반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미행성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올라오는 거 같냐? 그렇지? 약간 올라오고 있지, 글씨가. 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약 50억 년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시간이 빅뱅은 약 138억 년 전에 폭발을 했어요. 그죠?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87억 년, 88억 년 지났네. 약 50억 년 전이니까. 그 와중에 뭐 초신성 폭발도 몇 번 일어나고 했을 겁니다. 두세 번 정도 일어나고요.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의 태양계의 위치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의 위치가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8kps였나? 떨어진 곳에서 태양계가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나선 8에 위치한다고 했다. 그치? 그러면 그 나선 8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은하 나선 8이라고 나와 있죠. 나선 8에 있는 거대한 성운이 있어요. 자, 이 성운에서 중력 수축을 할 겁니다. 이 성운이 중력 수축도 하고요. 회전도 해요. 중력 수축하면서 회전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력 수축을 하면은요, 중심에는요, 모여들 거예요. 그죠? 중심에. 중력 수축하면 중심에는 밀도가 점점점 커질 거고요. 모여들 거고요. 주변에는요, 듬성듬성하게 존재를 할 거예요. 중심에 모여드니까. 그리고 회전을 하니까요, 원래는 공 모양이었는데,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회전시키면요, 옆으로 퍼지죠. 퍼져서 납작하게 되는데, 중력 수축에서 중심에는 모여있으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있을 거고요. 주변에 넓게 이렇게 퍼지는 원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반 모양의 성운 형성 나와 있어요. 자,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심력에 물질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퍼져나가 납작한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얘는 납작한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력 수축하니까 중심은요,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온도가 높아지다가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별이 만들어질 거잖아, 중심에서. 근데 우리는 이 별을 뭐라고 했다?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원시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원시별이라고 하는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주변에 납작한 원시 원반들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밀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 그래서 밀도가 조금 큰 쪽과 작은 쪽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 회전을 시키는데요. 회전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는데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가정할게요. 회전을 시키는데요. 골고루 퍼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운데 당연히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중력 수축이 됐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밀도가 큰 것들이 이렇게 좀 더 뚜렷하게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납작한 원시 원반에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네들이 모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납작한 원시 원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지우고요. 여기에 성운이니까 뭐가 있다? 가스나 티끌들이 얘네들이 티끌들이 모여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져요. 이제 모여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보면은요, 중심부가 계속 중력 수축하여 온도가 밀도가 높아지고 주변에서 기체와 티끌이 뭉쳐져 수많은 미행성체가 형성되어 여러 개의 큰 고리가 만들어지며 원시태양주의를 공존한다. 자,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는데요, 미행성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얘가 부분부분 만들어지니까 얘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개의 고리가 나타나요.
이 고리가 뭐다? 공정궤도죠. 행성의 공정궤도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행성체들은 행성이 될 거야 나중에. 그리고 중심에는 원시별인 태양이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야. 그럼 중심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이제 태양이 될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실질적인 별이라고 하는 주기혈성인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이 미행성체, 크기가 다양한 미행성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래?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은요, 크기가 큰 것에 작은 것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왜? 질량이 큰 놈은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 질량이 작은 놈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면 큰 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게 끌려오겠죠.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 쪽으로 충돌을 해. 충돌하면 원래 크기가 요만했고요. 얘 원래 크기가 요만했으면 충돌하면 얘가 이만큼 커지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충돌하면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충돌에 의한 열 때문에 온도도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충돌을 하면은요. 이해돼요? 그래서 행성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 개의 고리가 있죠. 이 고리가 행성의 공정궤도가 되더라 라는 거. 됐죠? 그래서 얘가 원시 행성이 됐고요. 원시 행성이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나면은요. 지금 현재의 행성이 되는 겁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차량성, 해왕성 같은 행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알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책에 있는 내용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요. 태양계 성운 형성 55년 전 우리나라 나선팔에 위치하는 거대한 성운에서 중심의 중력 수축, 주변을 회전을 하다. 그래서 원반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심력에 의해 물질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면서 납작한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더라. 중심에는요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중심 온도가 높아져서 중력 수축에서 밝게 빛나는 별인 원시별이라고 하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주변부에는요 가스나 특별히 멈춰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진다. 이때 미행성체는 크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여러 개의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마다 미행성체 크기가 좀 더 큰 미행성체들이 존재를 해서 고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고리는 미행성체의 크기가 큰 미행성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리처럼 보이는 거야. 걔네들이 회전하면서 크기가 큰 놈들이 있으니까 이 고리, 이 고리, 이 고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나중에 행성의 공정궤도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큰 미행성체의 작은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더라.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서로 뭉쳐지면서 원시 행성들로 성장을 하더라. 이 원시 행성 중에서 뭐가 있다? 지구가 있는 거죠, 이제. 자, 태양을 만들었어요. 태양계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밑에 표 하나 더 있죠. 태양계 성운과 현재 태양계를 비교할게요. 태양계 성운은요. 태양계 성운과 현재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계 성운에서 현재 태양계가 될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온도가 점점점 증가했고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리고 압력도 증가합니다. 그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크기는요. 어떻게 돼? 중력 수축에 의해서 감소하는 거죠. 크기는 당연히 감소할 거고요. 질량은요. 일정해요. 전체 질량은 새로 생기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그리고 밀도는요.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한다 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고 넘어갈게요. 왼쪽 태양계 형성 과정이 있고요. 태양계 성운이 중심부는 원시 태양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이 됐고요. 주변부 원반부에서는 미행성체가 만들어졌어. 미행성체가 충돌하여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이 되고요. 원시 행성들이 나중에는 무거운 것은 지구형 행성, 가벼운 것이 목성형 행성이 되더라. 그거 25쪽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원시 행성이 되지 못한 것들이 소천체들, 위성이라든가 해성이라든가 소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 밑에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성운의 회전 반지름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거는요, 저거 생각하면 돼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 보면은요, 회전할 때 처음에 팔을 이렇게 벌리고 회전을 해요. 그러면 회전 속도가 느리는데 점점 빨라지면서 어떻게 돼? 팔을 이렇게 오므리죠. 그래서 수축하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회전 반지름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 그 밑에 카이퍼 벨트랑 오르트 그룹 있는데요. 통합과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학교에 따라서 다루는 학교도 있습니다. 내가 기출문제 작업을 하는데 양천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카이퍼 벨트, 태양계 외곽에 먼지와 얼음으로 구성된 소천체들이 있는 거대한 띠, 해성의 근원지로 여겨지겠다. 봐요. 태양계로 가는 것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있고요. 행성들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를 태양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태양계라고 한다면 태양계 바깥쪽에 어떤 띠가 있대. 이 띠를 카이퍼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띠라고 해서 벨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러한 띠, 먼지와 얼음으로 구성된 소천체들로 이루어진 카이퍼 벨트가 존재를 하고요. 자, 오르트 구름이라고 나와 있고요.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먼지, 얼음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구름이다. 그래서 카이퍼 벨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이제 구름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를 태양계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태양계 행성들의 공정 궤도면 보겠습니다. 공정 궤도면, 공정 궤도면이 지구의 공정 궤도면 0을 기준으로 궤도면이 수성 7도에서 천왕성 0.8도로 7도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공정 궤도면이 거의 일치하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요, 태양계 성운설이 맞다는 특징이 뭐냐면은요, 얘가 태양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인데요. 행성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에요. 그러면 성운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중심도 회전하고 있고 주변도 회전을 하는 거잖아. 중심의 회전 방향과 주변의 회전 방향이 같다는 것은 얘네들이 성운설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성운설의 증거가 되는 것이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성운설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됐죠? 25쪽이요. 네, 지울게요. 성운설. 자, 25쪽에 태양계 행성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쵸?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지구, 달, 행성 할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형성 시기의 태양계 온도 분포와 물질의 응집 온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태양이 만들어져요. 태양이 만들어져요. 원시 태양이라고 있는데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태양이 만들어지면 태양의 온도가 높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 돼요? 6000켈빈 정도 돼요. 약 6000켈빈 정도 됩니다.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정도 되는데요. 당연히 태양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요, 온도가 낮아질 거잖아요. 거리가 가까우면은요, 온도가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가까운 쪽에는 뭐가 존재를 해요? 금속이나 암석 같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은 것들이 태양 가까이에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무거운 것들. 그래서 무거운 것들 이렇게 할까요?
네, 온도가 높으면요, 얘가 가벼우면은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동을 해.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무거운 것들은 어느 정도 가다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나 암석 같은 무거운 것들은 가까이 존재를 하고요.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벼운 것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질소 이런 것들, 가벼운 것들이 멀리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대. 얘네들이 끓는 데보다 낮은 온도니까 고체 상태의 얘네들로 존재를 합니다. 가벼운 것들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금속이나 암석 같은 무거운 것들이 만든 행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행성? 지구형 행성들이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요, 얘네들로 만들어진 것이 어떤 행성? 목성형 행성들이 가벼운 원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벼운 원소가 더 많을까, 무거운 원소가 더 많을까? 처음에 뭐 만들어졌어요? 수소랑 헬륨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태양의 질량 정도의 별에서는요, 탄소랑 산소 정도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요, 얘네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얘네들보다.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의 금속이나 암석의 양이 적고요. 얘네들의 양이 많으면 얘네들의 크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작겠죠. 양이 적으니까 행성의 크기가 작을 거고요. 맞아요? 얘네들의 양이 많으니까 행성의 크기는요, 많이 뭉쳐졌을 거잖아. 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래프, 그림, 표가 나타내는 것이 요거예요.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우면 온도가 높고요. 거리가 멀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형 행성을 이룬다. 그래서 이 지구형 행성은 이 원소들의 양이 적기 때문에 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가벼운 원소들이 온도에 의해서 멀리까지 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원래는 기체 상태였는데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고체 상태로 변한 거고요. 가벼운 원소, 물질들이 무거운 물질들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 비교 나와 있는데요. 물리량은 일단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묶을 거예요. 뭘 묶을 거냐면요. 자, 온도는 굳이 묶을 필요 없죠. 태양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니까 지구형 행성의 온도가 더 높고 목성형 행성의 온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질량하고 반지름을 묶을 거예요. 질량과 반지름을 묶을 건데요. 반지름이 크기잖아요. 크기. 그렇죠? 당연히 크기가 크면 질량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형 행성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의 질량이 큰 거고요. 지구형 행성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의 질량이 작은 겁니다. 됐죠? 지구형 행성이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크다가 아니라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질량이 작은 거고요.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크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됐죠? 자, 밀도랑 뭘 볼 거냐면 행성 표면? 약간 구성 원소, 구성 물질 이렇게 보면 돼요. 행성 표면의 구성 물질이 무거운 것이면 밀도가 크다. 가벼운 것이면 밀도가 작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행성 표면 물질이 무겁다. 크기가 작고 무거운 물질. 크기가 작고 무거운 물질. 그러면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크다 될 거고요. 행성 표면이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뭘 볼 거냐면 자전 속도랑 자전 주기랑 평평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자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되겠죠. 맞아요? 자전 속도가 빠르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럼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평평한 정도, 납작한 정도예요. 평평도가 어떻게 돼요? 크다 되겠죠. 맞아요? 얘가 지구형 행성이고요. 자전 속도가 느리다. 아니, 얘가 목성형 행성이에요. 목성형 행성. 얘가 목성형 행성. 자전 속도가 느리면요, 반대로 자전 주기가 길어질 거고요. 그럼 평평도가 작아지니까 더 동그랗게 나타나겠죠. 얘가 목성형, 목성형. 반대는 지구형. 세 개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비교해서 보면 되고요.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것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질량 반지름, 밀도, 행성 표면, 그리고 자전 속도, 자전 주기, 평평도 이렇게 세 가지, 두 개나 세 개씩 묶어서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생명 가능지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가능지대는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생명 가능지대인데요. 자, 현재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뭐가 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이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95, 0.95부터 1.15 AU라고 나와 있어요. AU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구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금성까지의 거리가 0.7AU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성은 여기 있는 거야. 화성까지의 거리는 1.5AU 정도 되니까 화성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구간에 존재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다. 근데 태양이 크기가 커져요. 태양의 크기가 커져요. 이렇게. 태양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거리가 멀어지겠죠. 온도가 더 뜨거워질 거잖아. 그치?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높아지고 높아지니까 여기선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여기는 원래 고체 상태로 존재해. 좀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 가능지대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커져요. 커지면서 좀 더 멀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고요. 태양의 크기가 좀 작아졌대요. 태양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요. 태양의 크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질 거잖아. 그러면은 가까이 있어야지 온도가 좀 더 높으니까 얘가 생명 가능지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좀 더 좁게 나타납니다. 현대 태양의 크기 정도에서는 0.9에서 1.15 AU 사이에 지구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요. 태양의 크기가 좀 더 커지면은요,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뭐 화성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태양의 크기가 작아지면 수성에 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 자, 별과 물질의 순환 나와 있는데 아까 다 설명했어요. 별이 만들어졌잖아요. 별이 만들어졌는데 주계열성 만들어지고요. 별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소가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백색 외성, 그리고 바깥쪽이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다시 별의 재료로 사용이 된 거죠. 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의 질량 10배 이상인 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뭐가 돼? 철까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지고요.
초신성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잔해,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졌죠. 그 무거운 원소들이 다시 별의 재료로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들이 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 빠르게 정리할게요. 별의 내부에서 합성된 무거운 원소들이 행성상 성분과 초신성을 통해 우주로 방출되어 성간물질로 되돌아가고요. 성분에 있는 성간물질에 의해 다음 세대의 별이 탄생을 합니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서 무거운 원소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더라.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에서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곳곳에 흩어진 성간물질이 지구의 생명체와 물질을 이루는 원소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밑에 생각해보기는 그냥 보면 될 거예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까지만 생성이 되었다. 이유는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해보자. 어떻게 생성돼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요. 자, 원시 지구의 형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저거 했잖아. 태양계의 형성에서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요. 주변에 미행성체, 원시 행성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원시 행성 중에서 하나가 지구잖아. 자, 그러면은요, 원시 지구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 주변에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있을 거야. 어떤 크고 작은 미행성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얘네들이 뭐한다? 충돌을 할 거예요. 그럼 충돌하기 전에 원시 지구는 되게 작았을 거야. 충돌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기가 커지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충돌해야만 활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온도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거예요. 자,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어떻게 돼? 고체 상태의 행성이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요? 녹는 점 이상의 온도로 되면은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마그마의 바다라고 하는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액체 상태가 돼요. 액체 상태가 되면은요, 얘네들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중심에는요, 밀도가 큰 것, 그리고 주변에는요, 밀도가 작은 것, 이렇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밀도가 큰 어떤 것들, 철과 니켈 같은 것들이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철과 니켈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고요. 주변에는요, 규소와 산소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멘틀과 핵의 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과 니켈이 뭐를 이룬다? 중심부에서 핵을 이루는 거고요. 규소와 산소가 멘틀 이루어요.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거운 것들은 중심에, 가벼운 것들이 멘틀. 근데 아직까지 어떤 상태야? 액체 상태야. 아직까지 액체 상태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냉각이 돼요. 식으면 식을까요? 왜 식어요? 충돌이 적어져요. 여기서는요, 미행성체가 크고 작은 미행성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충돌 횟수가 컸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미행성체의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충돌 횟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충돌을 많이 할 때는 열이 많이 발생했는데, 충돌 수가 적어지니까 열이 적게 발생해서 식어. 식으니까 냉각이 되니까 멘틀 위쪽에 뭐가 생겨요? 원시 지각이 형성돼요. 기체보다 얘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져요. 원시 지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식어요. 더 식으면 온도가 낮아지면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변한단 말이야. 물로 변해서 떨어지겠지. 비 형태로 떨어집니다. 비가 내려서 낮은 곳에 저장이 돼.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원시 바다는요, 뭘 차단할 수 있어요? 자외선 같은 해로운 광선을 차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시 바다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 보면서 쭉 정리를 할게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정리한 게. 자, 미행성체의 충돌 나와 있습니다. 태양 성운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진 원시 행성의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크기와 질량이 점점 커진다. 저 충돌해. 그래서 크기가 커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원시 지구의 반지름은 현재 지구 반지름의 0.5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지구의 반지름의 반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크기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돌하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마지막에는 현재와 같은 지구 크기가 되죠. 자, 충돌했대.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한 열, 그리고요, 원시 지구 대기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암석이 녹아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를 이룬다. 초기의 지구는 중력 수축으로 인해 내부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방산소 원소의 붕괴로 인한 발생한 열에 의해 내부까지 용융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도 표면이고 전부 다 액체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밀도 차에 의해서 세 번째, 밀도가 큰 철과 니켈과 같은 중금속은 내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밀도가 작은 규산염 광물이나 알루미늄 산화물 등은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을 이루었다. 그래서 멘틀과 핵이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더라. 네 번째, 지구 내부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층산 구조가 생겼고요. 충돌로 인해 열이 줄어든다.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식는다.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겉부분이 서서히 식어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원시 지각이 빠르게 식으면서 무거워진 지각 물질이 멘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멘틀의 대류에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뒤쪽에서 나올 내용들 전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변동,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고 지각이 식어 굳어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식어서 물로 변하면서 비가 되어 내린다. 그래서 낮은 부분에 저장이 됩니다. 채워져서 원시 바다를 만들어내더라. 자, 원시 바다 초기는 온도가 매우 높고 빗물에 녹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산성을 띄었으나 점차 온도가 낮아지고 지각에서 녹아나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금속과 반응하면서 중화되었다. 산성이 중성으로 변했다. 그리고 염류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해수의 염류 성분이 조금씩 갖춰지게 됩니다. 화산가스와 지각에서 용해된 물질들이 바다로 공급되면서 해수의 염분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화산가스 같은 경우 황이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출이 되어서 해수에 공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대요. 원시지구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고요. 광합성 생명체 남세균의 등장으로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면서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자, 왼쪽에 보면은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예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뭔가 섭취를 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않고 뭔가 섭취를 해서 살 수 있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책에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나오는데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종속 영양생물은 세포의 수가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못하는 상태야.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해요. 무산소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단세포 생물로 존재를 하는 놈이에요. 종속 영양생물. 세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무산소 호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단세포 생물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 남세균이라고 하는 독립 영양생물이 나타나요. 얘는 뭘 한다? 광합성이나 화학합성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단세포예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해양에서 바다에서 산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얘가 육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속 생물들이야. 바닷속에서 이제 뭐가 산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바닷속에 있는 산소의 양이 누적이 되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대기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광합성을 해. 그럼 산소 기체가 생겼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종속 영양생물이 진화를 했단 말이야. 얘가 뭘 한다?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초기에는 단세포였다가 얘가 뭐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럼 다세포 생물은 기능에 따라서 분화가 되는 거죠. 다른 기능,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얘네들이 진화하다가 대기 중에 산소가 누적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오존이 만들어지고요. 오존이 누적되어서 오존층까지 생기면은 그때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시대기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것들을 알면 되고요. 자, 옆에 남세균 나와 있어요. 광합성하는 생물이다. 광합성 과정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개념 심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심화는요, 통합과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마다 따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요, 질소가 있는데요. 질소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죠?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질소는 왜?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원시대기 상태나 지금이나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요, 뭐가 이렇게 줄어드는 놈이 있어요. 뭐가 줄어들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원시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요. 바다에 뭐 됐다? 용해되었다. 바다에 녹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바다에 녹았다. 바다에 녹아들어가 양이 줄어들더라라는 거. 그리고 녹아 들어가면요, 탄산 이온 형태로 되는데 이온이 뭐랑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해서 석회암을 만들어요. 탄산 이온이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석회암을 만든다. 그래서 뭐 지각에 기대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생뚱하게 딱 생겨요. 얘가 뭐예요? 산소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이 출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산소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산소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다음에 요 라인 약 5억 6천만 년 정도 되는 요 라인 6에서 5억 사이 요 사이에서 뭐 한다? 오존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존층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요, 뭐 있다? 질소 있고요, 산소량이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량은 극히 적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기체 상태이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밑에 나와요. 질소는 매우 안정한 기체로 반응성이다가 대기 함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는요.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용해되어 탄산이온 형태로 수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칼슘이온과 만나 탄산칼슘 형태로 침전되어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남게 되었다. 산소, 원시지구의 산소는 다른 물질과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대기성분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광합성 생명체의 탄생으로 대기성분으로 자리 잡았다. 대기 중 산소의 출현은 오존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고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육상생물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 왼쪽에 원시지구 대기의 진화인데요. 오타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H2O 아니고요. CO2로 고치면 될 거예요. 현재 대기에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쪽에 H2O 아니고 CO2로 좀 수정을 할게요. 수증기 있었고요. 수소, 그리고 메테인,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탄소 기체가 존재를 했고요. 현재 대기에서는요. 질소, 산소, 아르곤, 그리고 수증기 있고요. 이산화탄소 존재를 한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이 별에서 온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9쪽에 OX 문제랑 빈판 넣는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